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오늘은 소폭이나마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구독자님들 중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의 차트 흐름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을 잠깐 보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W자 형태로 쌍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기업의 실적들이 작년 대비해서 회복세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시장은 작년 3월처럼 급격하게 폭락을 하는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써 지지를 받고 다시 바로 상승 반전을 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도 조금 더 하락을 이어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구간 안에서는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흐름에 대응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현재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I는 다들 아시는데 삼성 SDS는 처음 들어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비해서 이번 시장의 하락과 함께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판단하기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삼성 SDS는 IT, 물류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기업들에게 IT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등 AI,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 최첨단의 IT 솔루션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스마트 물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IT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물류 판매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상품의 입고, 보관, 주문, 포장, 그리고 출고 등 물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죠. 이 최근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S 디지털 전환은 회사의 모든 가치 높일 것. 황성우 SDS 대표는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회사의 모든 요소의 가치를 의미 있게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에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T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비스포크의 상품 기획 단계에서 3차원 기술로 만든 가상 제품을 체험한 고객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는 등 앞으로 어떤 전통적인 기업이든 IT의 도움 없이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잘 반영한 사업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스마트 물류 서비스 또한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업의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IT 비즈니스 솔루션과 물류 서비스 매출로 나뉘고 있는데 두 사업 부문 모두 작년에 비해서 성장을 했으며 특히 물류 서비스는 작년에 비해서 50% 가까이 큰 폭의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 국내에서보다도 미주 30% 성장, 중국 24%, 유럽 44%, 아시아 및 아프리카 56% 성장 등 해외에서 매출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증권사 컨센서스상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단에서 모두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 성장 추세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당 이익은 8,865원으로 현재 주가인 16만 8천원은 이익 대비해서 퍼가 18.9배로 과거에 이렇게 매년 평균적으로 25배 정도의 퍼를 받아왔던 거에 비하면 현재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깊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 이렇게 매년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주가가 현재 수준에 멈춰 있거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퍼는 2년 후에 15배까지도 깊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투자 접근을 해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성장해 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 조정을 하면서 저평가 구간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소외가 되며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기업에서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때보다는 관심을 받아가기 전에 미리 선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S의 부채 비율도 34% 정도로 굉장히 낮고 기업이 지금까지 벌어서 쌓아둔 잉여 자금을 나타내는 유보율도 17,0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사항이 없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라는 점도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S는 월봉상 2018년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때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 후에 현재 시장과 함께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동의 흐름상 이렇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번갈아 가며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봉상 이렇게 역배열 구조로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초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상승 돌파를 해주면서 위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많이 소화를 해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시장의 하락 조정과 함께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하락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 추세선에서 과도하게 아래로 이격을 벌리는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현재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하는 단기 상승 파동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상승 파동을 통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에 비해서 실적 성장 폭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저점 구간으로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분할 매수로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적어도 올해 안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함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삼성 SDS는 올 2분기에 물동량 증가 및 물류비 증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고 하며 하반기에도 물류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ERP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ERP, 스마트 팩토리 등 IT 혁신 부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IT 서비스 성장도 예상된다고 하며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은 현재 주가인 16만 8천 원 대비해서 약 48%의 성장 여력이 있는 상황이며 25만 원은 올해 예상이익 대비해서 퍼가 28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 25배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2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과 튼튼한 재무 구조 그리고 현재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판단하에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되어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DY파워입니다. DY파워는 소형주로서 처음 들어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DY파워는 굴삭기, 지게차, 휠로더 등 중장비 기계에 들어가는 이런 건설 장비용 유압 실린더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 또한 빠르게 회복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도 빠르게 함께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사를 보시면 없어서 못 판다. 현대건설 기계의 장비 주문세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현대건설 기계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생산을 더 늘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이 기사를 통해서 현재 건설 중장비업이 큰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건설 경기 외적으로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건설 장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번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매출의 97%가 이렇게 굴착기, 지게차, 고소작업차 등의 건설 중장비에 쓰이는 유압 실린더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매출의 75%나 되는 부분이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작년 1,53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50%의 큰 성장을 했으며 영업이익은 64%, 순이익은 96%로 작년 반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해 예상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 올해뿐만 아니라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기업의 올해 예상되는 주당 이익은 2,989원으로 오늘 종가 기준 14,800원 대비해서 퍼가 4.96배로 현재 기업의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64%로 낮은 상황에 유보율은 3,7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 2018년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작년까지 이 정도 기울기에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 시점에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놓았으며 이런 식의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교차하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하락 파동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하락 파동 후에는 아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퍼 5배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전 파동의 저점까지 내려온다면 퍼는 3배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는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워낙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하며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추가 하락폭까지는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한다면 차후 상승파동 구간으로 넘어갈 때 빠르게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며 올해 안에는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함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DY파워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중국의 인프라 투자, 두 번째, 글로벌 건설 경기 회복, 세 번째, 비용 구조 효율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굴삭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동사도 함께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상승과 건설 경기 회복,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퍼가 5배 수준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며 재무도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되어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현재 제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 꼭 알아주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좋은 기업에 잘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